저를 더 필요로 하는 쪽에 가서 일을 하자. 이 성공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염두에 안 두고 그 결과가 성공일지 실패일지는 모르지만 후회하지는 않는 삶을 살 수 있겠다. 결단력으로 따지면 벤처기업가만한 결단력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의사를 버리고 아주 편한 회사 CEO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전문 경영인에게 맡겨버리고 잃어버릴 것밖에 없는 정치권에 공공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뛰어들고, 저도 이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었구나. 너무 제가 흡족해서 너무 그것 자체가 가슴 벅찬 일이어서 이걸로 무슨 뭐 돈을 벌겠다 이런 생각 전혀 안 하고 7년 동안 무료로 계속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뭐 저야말로 답답한 거 없죠. 제가 지금 당장 정치 그만두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 높은 명예를 깎아먹을 일밖에 없는 거 알면서도 정치를 시작한 거고, 우리나라는 너무 단기 성과 위주예요. 성공률을 따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R&D 투자한 것에 대한 성공률이 뭐 99%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실패할 만한 거는 처음부터 시도 안 하고 남들이 해놓은 거 비슷한 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것은 이 학문과 이 학문의 경계에서 생긴다. 정책적인 방향이 달라서 필요한데 연구를 안 해.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시장이 안 생기니까 또 연구를 안 해요.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성공 확률이 낮은 데는 또 양쪽 다 투자를 안 하죠. 그렇죠. 제가 안랩 지분 절반을 기부를 해서 동그라미 재단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 키스트 쪽에 SMR 개념 설계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지원하고 있고, 서울의대 항생제 내성 세균에 대한 연구 지원하고 있고, 그 중에서 몇 개는 본인들이 그래요. 이거 성공 확률이 10% 안 될 거라고. 그래서 지원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성공 확률이 10%가 안 되는 거를 알기 때문에 국가 연구비 신청을 못 해요. 맞습니다. 실패하면 자기가, 그렇다고 기업에서 그걸 투자를 하겠어요? 근데 그런 시도를 계속 해야지. 뭐 10%가 뭡니까? 0.1% 성공 확률이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를 해야 999개 실패해도 하나가 성공해서 이게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전 세계는 전쟁 중이에요. 과학기술 패권 전쟁 중이에요. 이제 앞으로 세상은 과학기술 패권을 가진 국가가 세상을 지배하니까, 시진핑이 칭화대 화학공학과 출신이에요. 공대 출신이잖아요. 이 사람의 중국몽 중에 가장 핵심은 과학기술 중국몽이에요. 과학에서 미국을 앞서는 화성에도 막 보내잖아요, 지금. 그쵸. 옛날과는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대한민국 생존을 위해서 과학기술의 수준을 높여야 되는데 실패해도 괜찮아야 초격체 기술을 개발할 수 있어요.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은 실패 가능성이 있는데 도전해야지 발견할 수 있어요. 미국과 중국 양쪽에서 필요로 하는 나라로 거듭나는 거지. 비옥한 토양에다가 씨를 뿌린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그 중에서 싹이 안 트는 것도 있지만 싹이 터서 크게 자라는 것도 있을 거잖아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극단적으로 한쪽으로만 확 몰려가는데 몰라서 해결 못하는 것도 많고요. 알면서도 또 욕 듣기 싫어가지고 그냥 현상 유지로 그냥 놔두고 넘어가면서 폭탄 돌리게 하는 거죠. 다음 정부에서 하겠지 하는 식으로.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대부분 몰라요. 몰라요? 대부분 몰라요. 문제를. 정치인분들이 몰라요? 몰라요. 정말 전혀 몰라요. 왜 모르시지? 다들 출중한 학벌과 학력과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인데. 자기가 모르는 거는 안 보이거든요. 인상 깊었던 이 시대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사건을 들라고 하면 메신저 RNA 백신 개발 과정을 들겠어요. mRNA는 옛날부터 실험실에서 만들 수 있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워낙 불안정해가지고 바로 그냥 깨져버리고 해서 프랙티컬하게 쓰기가 좀 힘들었던 거죠. 근데 이거를 나노 테크놀로지 하는 사람들이 보고는 저거 우리가 항상 쓰고 있던 리피드 나노 파티클, 그러니까 지질 초미세 입자로 저 mRNA를 둘러싸면 그러면 저거 쓸 수 있을 거 아닌가라는 데 착안을 한 게 결국은 파이저 백신, 모더나 백신이 나온 그거거든요. 바이오 테크놀로지와 나노 테크놀로지가
융합한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없었던 새로운 게 만들어진 건데, 저는 더 놀라운 게 그 다음이 벌어져요. 이걸 미국 정부가 초기에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뭘 했느냐, 이게 개발 과정이 보이잖아요. 네.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칠 건지 네. 미리 조사를 해서 이 개발에 걸림돌이 될 만한 법률이나 규제를 싹 다 없애버린 거예요. 아, 미리 했네요. 우리나라는 반대로 막 만들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네. 했던 게, 속도를 더 빨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보통 보면 신약이나 백신 같은 거는 일상 끝나면 2상이 시작되고, 2상이 끝나면 3상이 시작되잖아요. 1상, 2상 동시에 시작하게 하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융합 연구가 가능한 국가, 한 번 실패하더라도 실패 자체의 책임을 묻지 않고 계속 새로운 시도를 장려하는 국가, 정말 정치나 정부가 기술의 흐름을 알아서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는 나라, 이런 나라만 흥할 거고, 이건 못하는 나라는 앞으로 추락할 겁니다. 우리나라는 둘 중에 어디냐? 우리나라는 추락하는 나라에 속할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것들을 고치는 게 정말로 시급하다는 거죠. 기술에 대한 흐름을 알고 여기에 제대로 된 방향을 잡고 투자를 하면서 나라를 발전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